뚱뚱한 사람을 놀릴 때 우리는 흔히 돼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돼지의 체지방률은 약 15% 정도에 불과하다. 성인 남성의 평균 체지방률이 10에서 20% 정도이고 성인 여성의 경우 20에서 30% 정도이니 뚱뚱한 사람을 돼지라고 놀리는 것은 오히려 돼지에게 굉장히 신뢰되는 일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분홍색 돼지는 랜드레이스라는 서양의 돼지 품종이다. 우리나라 고유 토종 돼지의 색은 원래 검은색이다. 흔히 제주도 흑돼지가 유명한데 한때는 개체수가 급감하여 사라질 위기도 잠시 있었으나 워낙에 돼지는 번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세 복원되었다. 검은색 토종 돼지는 서양의 랜드레이스 종보다 크기가 작지만 지방이 더 적고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선 가축의 새끼를 부를 때 아지라는 말을 붙여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처럼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유독 돼지만은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돼지란 이름 자체가 새끼 돼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돼지는 우리나라 옛말로 도 혹은 돛이라고 불렸고 돛에 새끼를 뜻하는 아지를 붙여 도야지라고 불렀었는데 이 말이 돼지 전반을 가리키는 의미로 변하고 후에 도야지라는 말이 변형되어 오늘날의 돼지가 되었다.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돼지는 생각보다 깔끔한 동물이다. 돼지는 지능이 높아서 우리 한쪽을 화장실로 지정해서 그곳에서만 똥오줌을 눈다. 다만 축사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돼지는 자기 똥오줌에 몸을 굴려서 스스로 체온을 낮춘다. 이는 돼지에게 땀샘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 땀샘이 없다 보니 체온 조절이 어려워서 물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 여의치 않으면 물이 아닌 자기 배설물에서라도 몸을 식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이다. 돼지는 고기를 많이 얻기 위해 몸집이 크게 크도록 개량되었는데 이런 집돼지와 야생 멧돼지가 교배하면 몸집이 커다란 대형 괴물 멧돼지가 태어난다. 이를 호그질라라고 하는데 몸집은 일반 멧돼지보다 훨씬 더 거대하며 습성은 멧돼지와 닮아 공격적이다. 영화 차우가 호그질라를 볼 때 전혀 허황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돼지는 독사를 쉽게 잡는 동물이다. 돼지는 지방층 때문에 독사의 독리가 소용이 없다. 그리고 돼지는 독사를 아주 잘 잡아먹는다. 해외에서는 독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에 돼지를 풀어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크기가 큰 뱀의 경우에는 오히려 뱀이 돼지를 잡아먹기도 한다.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이유는 땀샘이 없는 돼지는 건조하고 더운 중동 날씨에서는 사육이 무척 힘들고 식성이 워낙 좋다 보니 자기들 먹을 식량도 부족한 마당에 돼지 사료로 다 나갈 우려가 있어서 애초에 사육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즉, 소를 신성시 여기는 힌두교와는 달리 그다지 종교적 사유는 없다. 저금통은 돼지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유명한데 이것에는 사연이 하나 있다. 옛날에 그리스인들은 서유럽 점토의 일종인 피그라는 점토로 만든 그릇에 돈을 모았다. 그러다 19세기 어느 은행에서 판촉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나눠줄 점토를 만들면서 사기장에게 주문하기를 피그 점토로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게 잘못 전달되어 사기장은 피그, 즉 돼지 모양으로 만들어버렸고 이것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금통을 돼지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놀랍게도 돼지의 내장은 인간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 돼지의 배를 갈랐을 때 보이는 내장의 모습과 인간의 배를 갈랐을 때 보이는 내장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장기의 크기는 약간 크지만 구조가 인간과 매우 유사해서 이종간 장기 이식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동물이기도 하다. 실제로 간호학과에서는 돼지로 해부 실습을 하기도 한다.